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10살 꼬마가 사또 앞을 가로막으며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수수께끼 문제 3개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기면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자칫하면 언니와 자신까지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 목숨을 건 도바.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명쾌한 대답들이 탐관오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과연 어른들을 벌벌 떨게 한 꼬마의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 마을에 김진사댁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연희는 18살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얼굴이 고왔지요. 연희는 따뜻한 방 안에 단정히 앉아 바늘 끝으로 버선을 한 땀 한 땀 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분이는 달랐습니다. 겨우 10살인 분이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깨진 김장독 조각들과 씨름하고 있었지요. 분이야, 너는 언니 좀 본받거라.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커서 대장간에 시집갈 작정이냐? 김진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얼어서 빨갛게 된 코를 훌쩍이면서도 씩 웃었지요. 아버지, 이 독을 보세요. 제가 고쳐서 이제 10년은 더 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사려면 다 돈이에요. 분이는 불에 녹인 송진을 접착제 삼아 독 조각들을 이어 붙이고 지프로 꽁꽁 묶었습니다. 며칠 뒤 날이 잠깐 풀리면서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 지붕 사이로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지붕에서 물이 새는구나. 김진사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어느새 분이가 마당 안쪽에 세워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허, 당장 내려와. 네가 다람쥐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분이는 이미 지붕 위에서 기와를 이리저리 맞추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니 연희가 아버지를 말리는 대신 묵묵히 마당에 쌓아둔 집단과 멍석을 끌어왔지요. 그러고는 분이가 있는 처마 밑에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조심해, 분이야. 언니가 밑에 푹신하게 깔아뒀으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해. 연희의 목소리에 분이가 지붕 위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한참 뒤 지붕에서 내려온 분이는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치마폭으로 동생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지요. 분이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연희는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다시 추워지면서 온 마을 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갔던 김진사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방아를 찢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바지에 온통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빙판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아버지는 조심 좀 하시지. 분이는 마당에 나가 얼음판이 된 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럼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분이는 부엌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깨져서 버려둔 무쇠솥 조각이 있었지요. 분이는 망치로 솥 조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딱딱 땡그랑 쇠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분이는 헌 집신 한 짝을 가져와 바닥에 쇠 조각을 촘촘히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줄로 단단히 동여맸지요. 이러면 얼음을 꽉 물어서 절대 안 미끄러지겠지. 분이의 첫 번째 발명품
무쇠 집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분이는 아버지께 무쇠 집신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장터 가실 때 이거 더 신고 가세요. 얼음을 꽉 물어서 절대 안 미끄러져요. 하지만 김진사는 신발을 요리조리 뜯어보더니 질색했습니다. 선비가 어찌 이런 흉측한 것을 발에 단단 말이냐? 쇠조각이 삐죽삐죽하고 집신은 너덜너덜하니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다. 나는 안 신는다. 아니, 남들 눈이 중요해. 뼈 부러지면 아버지 손해지. 결국 김진사는 양반 체면을 따지며 분이의 정성을 무시하고 일반 집신을 신고 나섰습니다. 김진사가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지만 그늘진 고갯마루는 여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요. 김진사가 조심조심 고갯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도참봉 날이 행차시다. 붉은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 하나가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맨 4명의 가마꾼들이 헉헉거리며 발을 디뎠지만 빙판길은 가혹했지요. 한 걸음 오르면 반 걸음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놈들아, 제대로 못 매겠느냐? 내 몸이 왔다 갔다 하잖느냐? 가마 안에서 도참봉의 버럭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날이 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가마꾼 하나가 발을 헛디디며 휘청했습니다. 그 바람에 가마가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아이고, 가마꾼들이 있는 힘껏 버티고 있었지만 가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뒤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지요. 마음 약한 김진사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김진사는 황급히 뒤로 돌아가 가마 뒤편을 짚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영차.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발이 빙판에 미끄러졌지요. 휘청하는 김진사의 몸이 가마꾼과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잃은 가마꾼이 비틀거렸고 가마는 크게 기우뚱했습니다. 이놈들, 무슨 짓이냐? 도참봉의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가마가 옆으로 뒤집히며 도참봉이 눈밭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퍽! 눈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참봉은 얼굴에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산산조각이 났고 비단 두루마기에는 눈과 흙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니놈은 누구냐? 도참봉이 부들부들 떨며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이 도와드리려다 실수를. 닥쳐라 이놈아. 도참봉은 눈밭에서 일어나 옷을 털어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요. 도참봉은 김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라한 행색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이놈이 김진사로구나. 글만 읽는다고 소문난 가난뱅이 양반. 마침 잘 됐군. 도참봉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흘 전 집에서 부인과 말다툼하다 깨뜨린 옥지환이 떠올랐지요. 한양 정승 판석계 진상할 물건이었는데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2 동강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이 저놈에게 덮어 씌우면 되겠군. 도참봉은 품속을 더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냐? 도참봉이 손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2 동강이 난 옷가락지였지요. 푸른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옥이었으나 가운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란 말이냐? 도참봉이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한양 정승판서 대감께 진상할 천금 같은 옥이었다. 내 놈 때문에 가마가 뒤집히는 바람에
이 귀한 옥이 깨지고 말았구나. 김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봉 어르신, 그것은 소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길이 미끄러워.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뒤에서 멀쩡한 가마를 밀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넘어졌겠느냐. 도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옥의 값은 1000냥이다. 1000냥이라니요. 소인은 가난한 선비로. 그럼 네 목숨으로 갚아라. 도참봉이 가마꾼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김진사는 그대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관아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컴컴한 옥 안은 찬바람이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지요. 김진사는 옥바라지로 온 연희와 분이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희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길이 미끄러운 게 잘못이지.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문이 삐걱 열리더니 도참봉이 비단 두루마기를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사또도 함께 들어왔지요. 도참봉은 창사를 잡고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진사, 1000냥을 갚을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옥에서 썩어 죽을 작정이냐? 도참봉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한 가지 방법을 주마. 도참봉의 눈이 창살 밖에 서 있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요. 너의 큰딸 연희를 내 첩으로 들인다면 옥값은 없던 일로 하겠다. 뭐라고요? 김진사가 벌떡 일어나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 딸은 아직 어린아이. 어린아이? 18이면 시집갈 나이 아니냐? 도참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나는 돈 많은 천석군이다. 너의 딸이 내 집에 들어오면 비단옷에 금은 보화를 차고 살 수 있지. 가난한 양반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파렴치한 놈. 김진사가 창사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가 나서며 말했지요. 도참봉 어르신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게냐? 그럼 내 목숨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연희야, 안 된다. 김진사가 절규했지만 연희는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제가 가면 아버지가 사시잖아요. 도참봉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 밤까지 짐을 싸서 내 집으로 오너라. 그럼 내 아비는 당장 풀어주마. 도참봉과 사또가 옥을 나가자 김진사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저고리 몇 벌과 어머니의 유품 있는 비녀, 그리고 아버지가 써주신 시 한 편. 연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지요. 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요. 분이야, 괜찮아. 그 순간 분이가 언니의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연희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보따리를 꼭 껴안고 물러서지 않았지요. 언니가 왜 가? 미끄러진 건 길이고 나쁜 건 도참봉인데. 하지만 분이야, 아버지는 내가 구할 거야. 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언니 기억나? 내가 깨진 장독도 고쳤잖아. 지붕도 고쳤고. 이번에도 내가 가서 다 고쳐놓고 올게. 분이야, 이건 독이나 지붕이 아니야. 관하고 사또고. 다 똑같아. 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깨진 건 고치면 되고, 미끄러운 건 징을 박으면 되고,
나쁜 놈은 혼내주면 돼. 분이는 방 구석에 놔뒀던 무쇠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지요. 저번에 아버지는 체면 때문에 이거 안 신으셨잖아. 그래서 미끄러지셨어.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이걸 신고 가서 도참봉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연희가 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분이야, 넌 아직 어린아이야. 그 무서운 도참봉을. 어린아이라서 더 좋아. 어른들은 나 어리다고 무시하잖아. 그럼 더 쉽게 당할 거야. 분이가 씩 웃었습니다. 언니, 나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아버지랑 같이 돌아올게. 분이는 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분이가 관아로 향하는 고갯길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보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고갯길은 완전히 얼음판이 되어 있었지요. 몇몇 사람들이 고갯마루를 오르려 애쓰고 있었지만 한 걸음 오르면 두 걸음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구먼. 하나 낙내가 기어서 올라가다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분이가 그 옆을 지나가려 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꼬마야, 거기 못 올라가. 어른들도 못 올라가는데 네가 어찌 오르겠느냐. 저 위는 유리판 같아서 기어도 못 올라간단다. 하지만 분이는 씩 웃으며 고갯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쇠 집신을 꺼내 신발 위에 더 신었지요. 쇠조각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무쇠 집신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냐? 집신에 쇠를 박았네? 허허, 저런 걸 신고 다니다니. 분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지요. 철그르럭. 날카로운 쇠조각이 얼음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의 발이 얼음 위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조금도 미끄러지지 않았지요. 분이는 당당하게 한 걸음씩 고갯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헤매던 그 빙판길을 마치 평지를 걷듯이 씩씩하게 올라갔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꼬마가 유리판 위를 걷는구나. 대체 저 신발이 뭐기에.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린 채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갯마루 한쪽에는 허름한 갓을 쓴 선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선비도 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허허, 저것 참. 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겉은 투박하나 쓸모는 확실하구나. 길이 미끄러우면 징을 박는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로다. 선비는 분이가 고갯마루를 넘어 관아 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지요. 분이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관아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사또나리, 한 잔 더 받으시지요. 허허, 도참봉 어르신의 술상은 언제나 푸지 마시구려. 도참봉이 사또에게 뇌물 대신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분이는 관아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와 도참봉이 술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고 사령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뭐야 저 꼬마는. 사또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분이는 꿇어앉지 않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딸 분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빙판이 미끄러워 넘어진 게 어찌 죄가 됩니까? 도참봉이 술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건방진 년, 어디서 감히 어른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느냐.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착한 분이세요. 참봉 어르신 가마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도와드리려 했을 뿐인데 어찌 그것이 죄가 됩니까?
닥쳐라. 도참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의 아비가 칠칠 맞지 못해 귀한 옥을 깬 것이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옥이 깨진 건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 아닙니까? 분이가 반박했습니다. 만약 길이 미끄럽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안 넘어지셨을 거고 참봉 어르신 가마도 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잘못은 길에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지금 도참봉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도참봉을 말리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꼬마야, 법은 법이다. 내 아비는 귀한 옥을 망가뜨렸고 그 값을 물어야 한다. 그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분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거요.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참봉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지요. 여봐라, 저 건방진 것을 당장 끌어내라. 도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지만 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포졸들을 향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니 어린 것이 무슨 제안을 한단 말이냐? 사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그럼 내기를 하시지요. 제가 내는 문제 3개를 맞히시면 저도 언니와 함께 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못 맞히시면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순간 관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참봉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수수께끼라고 어린 것이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 건방진 것을 끌어내라. 도참봉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포졸 둘이 분이에게 다가왔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분이가 돌아서서 관아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보시오. 분이의 외침에 백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천석군 도참봉 어르신과 고을 사또 나리께서 고작 10살짜리 아이의 지혜가 무서워 내기를 피하신단다. 뭐라고? 도참봉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양반 체면에 아이가 무서워 도망치시다니. 분이의 말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냥 맞히면 될 걸 왜 피한대. 천석군이면서 10살짜리한테 치는 게 무서운가? 아무래도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참봉의 얼굴은 이제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이것들이 감히. 도참봉이 이를 갈았습니다. 자존심이 여지없이 구겨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참봉이 술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춰라. 도참봉이 분이를 노려보며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소리쳤지요.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좋다. 도참봉이 손가락으로 분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그깟 수수께끼 다 풀어주고 내 놈들 콧대를 꺾어주마. 어디 한번 내봐라. 그 대단하다는 문제를.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도참봉 어르신. 이제야 양반다우시네. 군중 심리를 이용한 분이의 도발이 정확히 먹혀든 것입니다. 분이는 속으로 씩 웃으며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관아 안팎이 숨죽이며 분이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릇에 담으면 얌전하지만 화가 나면 둑을 무너뜨리고 집을 삼킵니다. 무엇입니까?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지요. 도참봉이 턱을 쓰다듬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술이다. 술은 잔에 담으면 얌전하지만 사람이 취하면 난동을 부리지 않느냐.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답이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뭐, 아니라고? 도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 뿐 둑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정답은 물입니다. 분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으면 얌전히 있지만 장마가 지면 강물이 불어나 둑을 무너뜨리고 집을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참봉 어르신, 이 물과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또 있다는 거냐? 도참봉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가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백성의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살지만 억울한 일이 쌓이고 쌓이면 성난 물처럼 무섭게 변하는 법이지요. 순간 관아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맞아, 우리도 물과 같지. 참고 참다가 넘치면 큰일 나는 법이지.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사또와 도참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살짜리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분이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도참봉이 술잔을 들이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첫 번째는 네가 이겼다. 하지만 아직 두 문제가 남았다. 다음 문제를 내봐라.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이것은 눈이 없어도 무겁고 가벼운 것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무엇입니까? 도참봉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없는데 무게를 안다고? 사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점쟁이다. 점쟁이는 눈이 먼 사람도 많은데 귀신같이 무거운 일 가벼운 일을 알아맞히지 않느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참봉이 다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게다. 지게는 눈도 입도 없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지 않느냐. 아니면 짐꾼. 짐꾼은 물건을 보기만 해도 무게를 안단 말이야. 사또와 도참봉이 엉뚱한 답을 내놓으며 헤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한참을 헤매던 도참봉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모르겠다. 대체 뭐란 말이냐? 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답은 저울입니다. 저울. 사람들이 아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울은 눈이 없지만 물건을 올려놓으면 공평하게 무게를 재지요.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요즘 관아의 저울은 고장이 났나 봅니다. 분이가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울은 공평해야 하는데 관아의 저울은 한쪽으로만 기울어 버립니다. 입에 돈만 물려주면 말입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무거운 죄도 가볍다 하고 가벼운 죄도 무겁다 하며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지요. 맞아. 돈 있는 놈들은 큰 죄를 지어도 빠져나가더라.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도우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아의 저울은 천냥이라는 무게를 재며 아버지를 옥에 가두었지요. 도참봉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년이 감히. 사또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헛기침만 했습니다. 분이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10살 아이가 관아의 부정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약이 바짝 오른 사또가 말했습니다. 잠깐, 마지막 문제를 받기 전에
내 궁금한 게 있다. 사또가 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입만 살았구나. 그런데 이 험한 빙판길을 어린 네가 대체 어찌 올라왔느냐? 어른들도 기어서 오는 고갯길인데. 사또가 화제를 돌리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분이가 씩 웃으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발 위에 덧씨는 무쇠 집신이 드러났지요. 쇠조각들이 삐죽삐죽 박힌 모습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순간 관아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와 도참봉이 눈을 찌푸리며 다가와 무쇠 집신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냐? 집신에 쇠조각을 박았다고? 도참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흉물스러운 것을 발에 달고 다니다니. 꼬리말이 아니구나. 하지만 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 신으신 저 비단신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빙판에서는 무용지물이지요. 오히려 미끄러져서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도참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 무쇠집신은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켜줍니다.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지요. 분이가 사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모양새는 흉해도 사람을 지켜주는 이 쇠신발처럼 나리께서도 거칠애보다는 백성을 지키는 투박한 지혜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이 미끄러우면 이렇게 징을 박으면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미끄러우면 지혜라는 징을 박아야 안 넘어지는 법이지요. 그 순간 관아 마당에서 한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옳소.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야. 체면이 밥 먹여주나. 거칠애보다 속이 중요하지. 저 꼬마의 말이 천냥보다 귀하구나.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참봉은 이를 갈았고 사또는 부채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0살 꼬마에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있는 형국이었지요. 분이가 다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때 도참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2년, 감히 어른을 놀리느냐. 도참봉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분이의 뺨을 후려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인이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헐떡이며 분이 앞으로 달려와 동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동생을 건드리지 마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도참봉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연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것이었지요. 너는 큰딸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밤 참봉 어르신 댁으로 가기로 한 연희입니다. 연희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분이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이렇게 용감하게 온 것뿐입니다. 도참봉이 비웃었습니다. 용감하다고 저녀는 지금 나와 사또 나리를 능욕하고 있다. 아닙니다.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분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른들께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뿐이지요. 도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감히. 하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참봉 어르신, 저를 치시려거든 실컷 치십시오. 하지만 제 동생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분이에게 손을 대신다면 저는 혀를 깨물고 죽어서 귀신이 되어 평생 참봉 어르신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참봉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선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귀신이 되어 산 사람을 괴롭힌다는 믿음이 있었지요. 도참봉도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참봉은 손을 내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분이가 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바보야. 내가 어떻게 집에만 있어. 연희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혼자 위험한 곳에 오는데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방 눈물을 닦고 웃었지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 분이가 언니의 품에서 일어나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관아 안팎이 숨죽이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도참봉과 사또는 긴장한 얼굴로 분이를 쳐다보았지요. 두 문제를 연달아 틀렸으니 이번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했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옷은 깊고 무너진 지붕은 고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직접 해온 일들이었지요. 깨진 독도 송진으로 붙이고 미끄러운 길도 쇠를 박아 고칠 수 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딱 하나 억만금을 줘도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이가 관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간 관아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참봉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또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성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게 뭘까? 죽은 사람 아닐까? 아니야. 너무 쉬운 답이잖아. 그럼 병. 한참을 생각하던 도참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좀 달라. 마음껏 생각하세요. 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참봉과 사또는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저 멀리 관아 담장에 기대 서 있던 허름한 선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저 어린 나이에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언니 연희가 멀리서 분이를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마침내 도참봉이 포기한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대체 뭐란 말이냐? 사또도 부채질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백성들도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달빛 아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흘러간 시간입니다. 시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찢어진 옷은 바늘과 실로 기우면 됩니다. 무너진 지붕은 기와를 올리면 되고 깨진 독은 송진으로 붙이면 됩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흘러간 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숨죽이며 분이의 말을 들었지요. 아버지가 옥에서 떨며 보낸 시간.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추운 오간에서 아버지는 제대로 드신 밥도 없고 따뜻한 이불도 없이 돌바닥에서 지내셨지요. 연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눈물 흘린 시간. 분이가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도참봉 어르신 댁으로 가는 짐을 싸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슬픔에 그렇게 눈물을 쏟았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가 도참봉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도참봉 어르신께서 천석군 부자라 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셔도 못 물어내십니다. 도참봉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추위에 떨던 그 시간, 언니가 슬픔에 잠 못 이루던 그 시간, 제가 걱정에 밥을 못 먹던 그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천냥을 주셔도 만냥을 주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아 안팎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또가 부채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참봉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요. 분이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세 문제 모두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 약속을 지켜라. 꼬마가 이겼다. 김진사를 풀어줘야지. 하지만 도참봉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꼬마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참봉이 벌떡 일어나 화를 냈습니다. 시끄럽다. 도참봉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 약속을 했단 말이냐. 어린 것이 어른을 우롱하는 걸 내가 참고만 있을 줄 알았느냐.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분명히 약속했잖아. 세 문제를 못 맞히면 김진사를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도참봉은 귀를 막은 채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건방진 것들을 당장 하옥하라. 김진사와 함께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봉 어르신,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하신 약속을. 닥쳐라. 내 명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도참봉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포졸들이 어쩔 수 없이 분이와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가 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동생은 약속대로 이겼어요. 백성들이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약속을 어기는 게 어디 있어. 양반이 약속도 안 지키면 짐승이랑 뭐가 다르냐. 하지만 도참봉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여지없이 구겨진 데다 천석군인 자신이 10살짜리에게 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끄럽다. 다들 흩어지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잡아들이겠다. 사또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참봉 어르신, 이건 좀. 사또 날이 인연들이 관아를 우롱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도참봉이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또는 도참봉에게 뇌물을 받은 처지라 함부로 반박할 수 없었지요. 포졸들이 분이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물러서지 않았지요. 언니, 무서워? 응, 무서워. 너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더 무서웠을 거야. 분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쪽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갓을 쓴 선비 하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지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선비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갓에 해진 두루마기, 그리고 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 누가 봐도 지나가는 가난한 과객이었지요. 도참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관아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썩 꺼지지 못할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오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선비일 뿐이요. 헌데 조금 전 나는 고갯길에서 이 아이가 무쇠 집신을 신고
빙판길을 오르는 것을 보았소. 선비의 눈길이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투박하고 흉측한 신발이었지만 그 신발은 아이를 지켜주었소. 미끄러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말이오. 선비가 고개를 돌려 도참봉과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시오? 겉은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 계시지만 그 속은 어린아이의 집신보다 못한 더럽고 추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보았소. 뭐라고? 도참봉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천석군인 자신에게 훈계를 두는 거렁뱅이를 참을 수 없었지요.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 미친 선비놈을 당장 멍석말이 하여라. 아니, 몽둥이로 쳐서 내쫓아라. 도참봉의 호통에 포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선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포졸의 몽둥이가 선비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선비의 우렁찬 호통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선비의 외침과 함께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역졸들이 횃불을 들고 관아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관아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나뒹굴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암행어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쳐들며 호령했습니다. 나는 전라도 암행어사 이덕형이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에 썩은 부정을 도려내러 왔노라. 사또가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어사대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거만하던 도참봉도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서리빨처럼 꾸짖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사또가 뇌물을 받고 돈으로 벼슬을 산 자가 힘없는 백성을 겁박하다니.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감히 누구를 내쫓으려 했느냐.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역졸들의 위세에 눌려 도참봉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도참봉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참봉, 그대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옥지환을 이리 내놓으시오. 도참봉이 머뭇거렸지만 암행어사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참봉이 품속에서 2동강난 옥지환을 꺼내 내밀었지요. 암행어사가 옥지환을 받아들고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진 단면을 살펴보았지요. 암행어사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옥지환을 높이 들어 관아 마당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이 단면을 자세히 보아라. 백성들이 목을 쭉 빼고 옥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 깨진 옥이라면 속살이 하얗고 날카로워야 하거늘 이것은 어떠냐?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말했습니다. 거뭇거뭇하니 때가 낀 것 같은데요. 모서리도 달아서 반질반질하구먼요. 금방 깨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와 옥지환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것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깨진 틈 사이사이에 때가 꼈어요. 그릇이나 옥이나 깨지면 저렇게 되는 법이지요. 다른 아낙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금방 깨진 거라면 하얗고 깨끗한데 저건 손때가 묻고 때가 낀 게 보이잖아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깨진 틈새에 시커먼 손때가 끼고 모서리가 뭉툭한 것은 깨진 지 보름은 좋게 넘었다는 증거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도참봉을 향해 옥지환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참봉, 그대는 가마가 넘어질 때 이 옥이 깨졌다고 주장했소. 하지만 이 옥은 이미 그 전에 깨져 있었소. 아닙니다. 그것은 도참봉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진 옥을 품고 다니다가 마침 김진사가 그대를 도우려다 실수한 것을 기회 삼아 덮어씌우려 했소.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도참봉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 없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의 딸을 첩으로 삼으려 협박했으니 그 죄가 참으로 무겁도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속을 뻔했어. 저런 파렴치한 놈. 사또도 뇌물 받고 도참봉 편을 들었잖아. 사또가 땅에 엎드려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한 아낙네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깨진 그릇 오래 두면 저렇게 되지.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금방 깨진 게 아니야. 도참봉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지. 분이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암행어사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도참봉과 사또를 당장 결박하라. 그리고 옥에 갇힌 김진사를 즉시 석방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도참봉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 돼. 내가 천석군인데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분이야,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응, 언니.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두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분이와 연희가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김진사는 두 딸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분이야, 연희야. 너희들이 나를 구했구나.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세 식구는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김진사, 그대는 훌륭한 딸들을 두었소. 특히 작은 딸 분이는 참으로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로구려. 김진사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일은 없소. 모두 분이가 해낸 일이오. 암행어사가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이야, 너는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나도 너에게 배울 게 많구나. 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 식구는 관아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빙판으로 얼어붙은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 안에는 집에서 챙겨온 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머니를 열고 빙판길에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뭐 하느냐? 김진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길을 고쳐놔야 다른 사람이 또 안 넘어지지요. 분이는 재를 한 줌씩 떠서 빙판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재가 얼음 위에 내려앉자 미끄러운 길이 조금씩 거칠어졌지요.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분이가 정말 다 컸구나. 김진사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관아 마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고칠 아이로다. 분이는 젤을 다 뿌린 뒤 왼손으로는 언니의 손을, 오른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요. 언니 배고프지? 집에 가면 내가 죽 끓여줄게. 허허, 네가 죽을 끓여준다고? 김진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독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는데 죽 못 끓일 것 있어. 세 식구는 손을 맞잡고 씩씩하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분이가 뿌려놓은 제 덕분에 뒤따라오는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길이 되었지요. 달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10살 분이는 깨진 독을 고치고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미끄러운 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불의까지 고쳐냈지요.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길도 빙판처럼 미끄럽고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춥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분이처럼 지혜라는 단단한 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꼭 잡는다면 어떤 험한 고개도 씩씩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여러분의 삶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든든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